강정마을이 국제관함식 개최를 수용할지를 놓고 마을 총회를 열어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찬반 주민들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폭염에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출하를 앞둔 닭 수백 마리가 폐사하는 등 가축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자업 사파리 월드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현장 방문에서 굿자왈지대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은 먼저 강정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잇따라 제주를 방문하는 등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를 위한 설득을 이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또 의회도 강행할 것 같던 반대 결의안 상정을 유보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당사자인 강정마을에서는 이 시각 현재 국제관함식 개최 수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정하는 마을 총회가 의례회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항섭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항섭 기자, 총회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제 뒤로 보이는 마을회관 건물에서는 저녁 7시 45분쯤부터 임시총회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총회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17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관함식 개최에 대한 마을의 찬반 입장을 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오는 주말쯤 투표가 진행돼 관함식 개최에 대한 마을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투표에는 강정마을 인구 2,200여 명 가운데 마을 향약상 투표권을 가진 주민 1,000명 이내가 참여합니다. 사실 관함식 개최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2월 해군이 강정마을에 관함식 계획에 대한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마을회가 지난 3월 임시총회를 열어 참석 인원 66명 가운데 47명의 반대로 관함식 개최의 반대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인데요.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대통령이 관함식에 참석해 공식 사과와 공동체 회복 지원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지난 22일에는 주민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주민 200명의 서명으로 총회를 다시 개최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주민들이 이미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다시 총회에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해군기지에 이은 또 다른 갈등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을 총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국제관함식의 강정 개최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3월 마을 임시총회에서 국제관함식 유치를 거부했으나 청와대가 재결정을 종용하면서 총회가 다시 열리게 돼 주민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총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해수온도 상승으로 해상 양식장에서 키우던 넙치 수만 마리가 폐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폭염에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이번엔 출하를 앞둔 닭 수백 마리가 폐사하는 등 가축 피해가 잇따르면서 축산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폐사한 닭들을 자루에 담아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출하를 앞둔 닭 350마리가 폭염을 못 이기고 밤새 폐사했습니다. 밤낮 없이 선풍기를 돌려도 열기를 식히기는 역부족. 한밤에도 개사한 온도가 28도에서 29도를 기록하면서 선풍기 바람이 잘 가지 않는 개사 가장자리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부석진데 닭들이 모자라 크게 모여 있어가지고 한 10몇 마리씩 이렇게 엉켜가지고 죽어 있더라고요. 지금 10년 넘게 키워도 이런 거 처음이다 이거. 축사한 돼지들도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열기를 식히기 위해 안개 분무를 하루에 수차례 해보지만 축사안은 숨이 막힐 지경.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더위에 준비를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계속 하고 싶어도 물이 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긴장은 하고 있어요. 더우니까 죽을까 봐. 가축은 27도 이상이면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 심한 경우 폐사까지 이어집니다. 가축 재해보험에 접수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닭과 돼지 등 3,200여 마리. 열흘 사이에 돼지는 갑절 가까이, 닭은 3,000마리나 폐사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가축 농가들의 더위와의 힘겨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표수원 해수욕장에 바다뱀 2마리가 출현해 해수욕이 일부 통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표선 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안전요원이 바다뱀 2마리가 출현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발견 지점에서 반경 100m 이내 입욕을 통제하고 해상 순찰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다뱀이 난류를 따라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지난해 8월에도 독성 바다뱀이 발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된 제주 사파리월드 사업의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 지정안에 대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오늘 심의에 앞서 진행된 현장 방문에서는 사업구역이 곶자왈지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람사르 습지인 동백동산에 끼칠 영향 등이 쟁점이 됐다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99만 제곱미터에 1,500억 원을 들여 사파리 동물원과 박물관,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제주 사파리 월드 사업. 위원들은 동백동산 습지와 숙박시설과의 이격거리가 최소 200m에 그치는데도 환경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200m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격거리. 네. 그게 옛날에 내가 그린벨트 해제할 때 보니까 수변으로부터는 500m 이격거리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 사업 부지의 4분의 1인 공유지 대부분이 곶자왈지대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위원들은 곶자왈지대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고 사업자 측은 부지 대부분이 지하수 보전 3등급 지역으로 곶자왈지대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2006년도 곶자왈 사람들에서 지금 용역한 것이 곶자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빠졌습니다. 지금 다시 하고 있던데. 네, 다시 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용암류 가지고 지금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연심에 들어가서 알아요. 예. 공방이 이어진 환경 분야에 대해 위원회는 꼼꼼한 심의를 예고했습니다. 훼손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옆에 그 동백동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이격거리 관계라든가 그다음 도유지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피게 될 겁니다. 이곳 사업 대상 부지 일부가 곶자왈지대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지난해 제주 감귤 총 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감귤 출하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산 감귤 총 수입은 9,458억 원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재작년에 9,114억 원보다 4%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44만 톤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적었던 데다 상품 기준이 크기에서 맛으로 바뀌면서 종전에는 비상품으로 처리됐던 대과와 소과도 상품으로 출하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미썸 매입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재미썸 건물 매입 과정의 법적 절차를 위반했거나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감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부 문화예술단체들은 재미썸 건물 매입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을 상정해 5시간 넘게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조직 개편이 도지사를 위한 제왕적 개편이라면서 도 본청 위주로 비대해지는 반면 행정시와 읍면동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행자위는 8월로 예고된 하반기 정기 인사를 감안해 이번 회기 중에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권역별로 학교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소규모 교육 행정기구인 지구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대학교 김민호 교수는 제주도 교육청 조직 개편 공청회에서 내년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한 군데씩 지구를 시범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을 축소하고 지구 중심으로 운영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에 이상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경남 출신으로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과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음식 배달 일을 하겠다고 업주를 속여 오토바이와 음식 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살 오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월부터 제주시의 한 중국 요리점에서 업주에게 배달 일을 하겠다며 선금 100만 원을 받고 배달용 오토바이와 음식 대금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7곳에서 오토바이 7대와 현금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유치원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간제 교원이 1년 단위로 채용돼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데다 급여가 낮고 수당도 받지 못하는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여름방학부터 급식비 1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부터 제주 도내 월동무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거두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쓰게 됩니다. 월동무 생산 농가와 지역 농협들은 최근 회의를 갖고 농가는 20kg 한 상자에 50원씩, 농협은 판매 대금의 0.25%를 거두어 자조금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에 회원을 모집해 월동무 출하 시기인 11월까지 자조금 연합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감귤 등 본격적인 농산물 밭대기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매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약 시 구두 계약만으로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각 읍면동 사무소와 농감협 사무소에 표준계약서를 비치해 농가들이 사용토록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